아프리카를 차지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그 식민 제국 시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여기 앉아 계신 이 두 나라에서 이 아프리카를 갖다가 반쪽을 내 가지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남의 나라를. 지금은 또 중국하고 인도가 아프리카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인도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국의 식민 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인들이 직접 아프리카 노동력을 부리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인도인들을 대거 아프리카로 이주시켜가지고 중간 관리자 역할을 굉장히 많이 맡겼었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식민 시대가 끝나고 영국군이 철수를 했죠,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서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던 그 인도인들이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가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인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이미 있는 인도인 커뮤니티랑 접속만 하면은 이미 비즈니스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투자는 지금 중국이 더 앞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액으로는 그런데 이제 인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은 이미 인도는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인프라가 깔려 있다. 저도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인도 사람들 현지에 너무 많으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아니타는 서양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간섭하는 거 믿죠. 가나 위쪽의 나라인 그 말리에 프랑스 군대가 있고 그래서 서양 나라들이 뭐 아프리카에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어서 프랑스 군대가 필요 없어요. 네. 할 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어봤는데요. 프랑스 연구진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밝혔어요, 입장을. 근데 터키는 전에도 이제 지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20년 전에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잘난 체하지 마.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게 진짜 잘해요. 원래 잘해요. 저건 DNA라서 어쩔 수 없고 저도 저기서 몇 년 살았더니 이게 묻어버려가지고 나도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근데 뭐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좀 아는 척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상대편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잘만 해? 근데 프랑스에서 문제가 없는 게 상대편도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예,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서로 잘 들어주나 보죠? 아니요, 그냥 동시에 이렇게. 지잘난 체만 하는 거. 잘난 체할 때 나도 어떤 절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네, 있어요. 저도 왜냐면 네,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뭐든지 얘기해주세요. 네, 특히는 언제까지 더블 게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 이민자 터키가 우리처럼 나토 회원 국가가 있는데 근데 IS 싫어하는 쿠르드 그 쪽을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좀 아직도? 모순 네, 우리가 공격을 당하니까 많은 테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터키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25개 테러 사건이 터키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경험해봤어요, 테러를. 왜냐면 제가 어분거리에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테러가 발생한 거예요. 그 전날에 거기서 버스 타고 학교 갔는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약간 힘들까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더블 게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럽 국가들이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터키가 진짜 많은 피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하면은 힘이 없는 나라잖아요, 터키가. 근데 난민들까지 받아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이제 살리고 우리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유럽이 와서 이민자 문제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지금은 맞다고요? 아니 그 이민자 문제는 진짜 프랑스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쵸? 네. 물어본 다음에 저희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나요? 자기 방송하는 레바논에서도 그 작은 나라인데 근데 이민자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몇 명 와도 정치인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불평하는데 저도 이 더블 게임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한편에는 아이시스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하긴 하지만 아이시스 단체에게도 지원도 하고 있다. 양쪽을 다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아직 어려서 지식이 갑자기 그렇게 많지 어려서? 나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사실 얘기해야지.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늙어서라는 얘기 들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신선한데? 좀 복잡해요. 네, 저도 사실 좀 복잡해요. 저도 일본한테 할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일본이 완전 트렌드 세터였어요. 엄청 잘 나가고 모든 거 다 일본산이었고. 맞아, 메이드 인 재팬 오랜만에 일제. 근데 요즘은 너무 그냥 안주해가지고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본 경제도
거의 20년 동안 지금 제로 그로프잖아요. 제로 성장. 제로 성장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너무 가만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자, 만두는 한번 대답해 주시죠. 냉동 만두남? 일단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그 10년 초반에 우리 버블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거품 경제. 근데 그게 터졌어요. 근데 터지면서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경제가. 그래서 그때까지 엄청 성장했던 게 그 다 없어진 거예요. 뭐 취직도 어렵고. 그래서 뭔가 이 20년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옛날에 잃어버린 10년이었는데. 네, 잃어버린 10년이었는데 그렇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5년,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 뭐 실패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겠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와 있긴 하니까 믿어요? 기대. 저도 그걸 바래요. 그래서. 준 일본 전문가. 아, 네. 저는 일본은 사랑하지만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일본에서 직장도 다녔고 6년 동안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방법을 바꾸기 너무 싫어해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근데 이 방법은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는데 왜 바뀌어요? 그게 계속 예전에는 이제 발전하지 않으니까 바뀌어야 하는데 장인 정신이라고 우리가 막 존중한 적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다 니콜라이는. 발전하려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사실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되게 미국에서 그런 뭐 회사들 진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이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안 하지.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좀 뭔가 안정성에 좀 매달리는 그런 거 있긴 해요. 지키자. 저는 일본의 군사적인 입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세계의 질서는 다극화 중이고요. 일본은 미국에 침몰할 수 없는 항공모함이라는 정도로 미국-일본 동맹이 팽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질서를 혼자서 낼 돈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동안 일본은 동아시아에는 어떤 군사적인 입장을 할지 참 그걸 지금 모우기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얘기해봐 일본 사람이니까. 저도 좀 나이가 어려서 나이 충분히 많어. 근데 사실 우리가 군대를 자위단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사실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바뀌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걸 바뀌려고 하니까 분명히 아베 총리는 뭔가 세계적인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と日本人の命や幸せな暮らしを守るためにしっかりとした備え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んだろうと 근데 또 국민이 날아가지가 좀 않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많이 반대도 했고 우리가 낯서서 왜 그걸 해야 되냐 또 전쟁할까 봐 그렇죠. 그런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일본의 우경화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 이게 항상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거기도 세대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카이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왜 그 고속 성장에 약간 도취돼 있는 막 일본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면서 일본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세대가 이제 우경화를 좀 주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은 관심이 없죠. 그냥 세계의 젊은이들과 같이 그냥 같이 놀고 이러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자, 중국도 할 말 있어요. 아, 네. 우리는 미국은 더 이상 우리 중국의 하는 일에 대한 참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2017년에 중국 1대1로 황금 시간이라는 뉴스가 있는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가 1대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가 1로. 그래서 1대1로 정책이라고. 맞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1대1로 거기에 뭐 우리 뭐 영향 주려고 뭐 아니면 거기 아니, 끼려고 그거 우리 뭐 했어 우리? 아니 항상 우리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미국은 꼭 이렇게 막기 위해 그건 시스템 아니에요. 마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관련이 뭐 반대 의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뭐 저 반대 의견. 아니 형 지금 연기 잘하시네. 아니 아카데믹감이야 아카데믹감.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중국에 내정 간섭을 안 하겠다 그러면 네. 우리도 할 말 있지 않습니까? 뭐요? 그냥 그래. 중국이 그렇게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나라에 참견 안 할 자신이 있어요? 맞아요.
저 아직 해당 못하잖아요. 저 아직 연기 어려서 못하시네. 지금 중국이 얼마나 커질지 우리 진짜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커져서 왜 걱정을 해요? 대단한 거 뭐냐면 제 생각에는 중국은 1대1로 그냥 철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좀 있으면 네덜란드부터 기차 타고 샹하이까지 가려면 15일밖에 안 걸려요. 바로 시멘트 붓는 거예요. 2주일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대단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1대1로 정말 잘 되면 다들 돈 벌잖아요. 네. 중국도 돈 벌고 거기 중간에 있는 그런 나라들 돈 벌고 유럽도 돈 벌고. 그런데요, 지금 제가 1대1 정책은 결국은 그 현대식 식민지 정책 아니냐라고 그런 비판적인 말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300억 불 정도 발전소,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라가 필요한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40% 정도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와서 약간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비판적인 말 좀 있습니다. 이 1대1로가 왜 머리 아픈 일이냐면은 인도와 파키스탄 중에 분쟁 있는 지역 카시미르가 있잖아요. 근데 1대1로 한 분야가 카시미르로 연결해서 파키스탄이나 과드르포트로까지 가니까 이게 되게 지오폴리티컬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실크로드가 무기에 움직이는 로드가 될 수가 있어요. 인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러시아에게 할 말 있는데 왜 노르웨이 바다나 노르웨이 하늘 계속 그냥 말 없이 왜 오는지. 러시아는 그 노르웨이 바다랑 하늘 써서 그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냥 와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말 안 하는 것은 우리는 노르웨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랑 똑같대요. 좀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사실은 너 이렇게 보면은 천재인 상태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나토 회원 국가잖아요. 나토 회원 국가로서 러시아를 아직까지 두려워하는가요? 아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영공을 왜 말도 없이 날라오냐고요. 이렇게 아니 보면은 회원국 가면 탱크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러시아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나요? 우리 사실은 러시아 노르웨이랑 공동으로 활동하는 바렌츠 해 있잖아요. 아직까지 거기서 공동으로 활동하는 분야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존재인 상태 아니어서 굳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거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랑 이야기해서 지금 미군이 300명 노르웨이 러시아 국경에 가서 러시아를 보고 있고 그냥 좀 전화하면 뭐 다시 네, 다음에 이야기하면 전화할게요. 되게 표가 간단하네요. 터키도 할 말 있다고. 터키에서도 러시아를 격추시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유가 러시아 바로- 전투기를 격추시켰어요. 네. komşularıyla başka herhangi bir ülkeye karşı düşmanlığı asla söz konusu değil. Сегодняшняя потеря связана с ударом, который нам нанесли в спину пособники террористов. 근데 터키가 5분 동안 10번 이상 경고를 했대요. 나가라고. 그거를 무시하면서도 계속 그렇길래 이제 러시아의 전투기를 터키도 격추시켰습니다. 그건 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정말 전화가 통화 중이었나 전화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시리아에서 반테러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언제, 얼마 동안 갈 건지 나토한테 정보를 다 전달했어요. 그래서 나토 회원 국가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5분 동안 뭐 경고했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봤을 때 우리 경고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안 받았는데 그래서 침범했더라도 침범하는 게 17초예요. 17초 동안 준비해서 격추할 수 없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은 뭐 실수로 아니면 러시아 진짜 잘못해서 들어가서 격추 다닐 수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은 거기 죽였어요. 터키 군인들은 러시아 사람들 터키가 군인 죽였어요.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 시리아 쪽에서 시리아적에서 죽이는 거고 약간 그 군인 시체는 터키탄에서 찾았대요. 그래서 그 제가 군인 알기로는 시체는 아닌데. 터키가 러시아한테 전달해줬어요.
시리아족이라면은 터키가 어떻게 시체를 발견할 수 그리고 있는지. 미국과 이제 나토족에서도 터키가 맞다고 터키 그렇게 입장을 지금 미국이 맞다고 하면 맞다는 말이에요. 아니 터키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땐 그 터키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와 일본 못지않은 역사적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옛날에 그 나이팅게일이 그 왔던 그 크리미아 전쟁 시대부터 사실은 두 민족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역사적 아픔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불신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터키랑 러시아가 진짜 다가가기 전에는 풀어야 될 문제가 아직 굉장히 많고 그런 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두 나라의 관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국 자국 자국. 자 트리스탄도 뭐 러시아가 세력이 늘리고 있어요.